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모의고사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3월달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오늘은 이투수에서 나온 3월 모의고사 공통사전문항 해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보시면요. 등차수입니다. 공차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과 SN 사이 이관계식이 성립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잠시 후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식은 S8에다가 S3을 뺐으니까 A4항, 5항, 6항, 7항, 8항 이렇게 5개를 더한 녀석이 24다. 이것은 5 곱하기 A6이잖아요.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이 5분의 2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등차수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에서 지금 이렇게 값이 같다는 것은 만약에 등차수열이 첫째 항부터 계속 양수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 등식이 성립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등차수열은 처음에 음수였다가 1항일 때는 음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형태로 생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고, 여섯 번째 항과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같다는 것은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하고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랑 이 반대쪽에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랑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랑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값이 절대값이 같고 얘랑 절대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식이 성립할 리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3항하고 6항에 딱 이 가운데 항이 지금 얼마입니까? 4.5항입니까? 이렇게 정수가 아니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갖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항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은 8항이 분명하고요. 현재 지금 상황은 S10을 구하시오가 질문이긴 한데 S10이면 1항부터 쭉 가서 8항, 그 다음에 9항, 10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건 0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두 녀석만 구하면 되고, 아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6항이 5분의 24입니다. 그쵸? 그럼 이 부호가 반대인 세 번째 항이 뭐란 얘기겠어? 마이너스 5분의 24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24면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3D인데 공차 3배한 녀석이 5분의 48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차가 5분의 1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9항, 10항은 6항에다가 공차가 3번 더해진 거, 10항은 6항에다가 공차가 4번 더해진 거니까 6항을 2배 하고, 그러면 아까 6항이 5분의 24였으므로 5분의 48에다가 플러스 7 곱하기 공차는 5분의 16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얘를 정리를 하면 32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분수라서 조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어쨌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두 점 P하고 Q는 각각 0에서 출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이고 속도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점 P의 위치는 x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적분한 식이니까 t세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빼기 t 이고 점 출발점이 0이기 때문에 더하기 0이 되겠죠. 자, 점 Q의 위치는 x2t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4t제곱에 마이너스 3t인데 점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니까 x1과 x2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인 거, 이게 거리가 되겠죠. 자, 이 거리의 값이 처음으로 2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1과 x2의 차이면은 t 세제곱에다가 이 둘을 뺄 거니까는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고, 아니죠. 아까 전에 얘가 적분을 잘못했군요. 그죠?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5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t, 그 다음에 더하기 10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처음으로 절대값이 2가 되는 순간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0이 2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란 얘기고, 2가 되는 경우면 이 녀석이 8이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2 될 때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기분 나쁜 것이 이 둘 다 3차식인데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조립제법을 썼어요. 두 개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뭐 아무튼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 조립제법 써서 해보면은
얘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녀석은 t 마이너스 3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녀석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 2,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현재 지금 출발 후기 때문에 음수는 다 안 되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2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결국은 2였습니다. 이건데, 아무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요 녀석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전피의 위치는 이거죠. 그죠?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전피의 속도는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3t하고, 그 다음에 3t 더하기 1과 t-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녀석이죠. 근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 그래프는 극대 극소를 갖는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위치 그래프 아니겠어요? 0초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초일 때가 있고, 2초일 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0는 당연히 0이고요. 아까 전에. x1이 이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그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2면은, 이 식에다 2를 집어넣는 거죠. 넣어보면은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0초에서 출발해서 1초까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고,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 넓이가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움직인 총 거리는 1과 3을 더해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요 녀석이요. 최대값이 되는 녀석이 4개 이상이면서 최대값이 5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 그림을 대충 그려봐야죠. y꼴 b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일 거고요. 0일 때는 뭐 0,b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한 주기까지는 a분의 2파이가 분명하고요. 자, 그럼 이까지만 그려지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지금 4개가 나오려면은 얘가 4번 그려져야 됩니다.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 최대값이 4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a분의 4파이고 여기는 a분의 6파이고 여기가 a분의 5파이고 그러면 이 극대점의 좌표는 뭘까요? 2a분의 1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구간에서 최대값이 4개 이상이 나오려면 이 극대점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2a분의 13파이가 반드시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는 4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양수 a의 최소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림이 딱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값이 5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진폭이 얼마냐면 3이잖아요. 이 간격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입니다. b에다가 4p를 더하시오니까 2 더하기 13이 되어서 답은 15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3차 함수에 절대값 함수가 더해져서 얘가 열린 구간 1만큼 이 구간을 잡았을 때 이 정수 m에 대해서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싶어요. 자, 감소한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이제 k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어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은 일단 아무래도 그래프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를 gx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h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gx 더하기 hx가 되겠죠. 현재 지금 감소 구간이 존재하고 싶어요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 구간에서 생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f'x는 뭡니까? 그러면 g'x에다가 h'x를 더한 겁니다. 자, 그리고 g'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요. 6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6x 끄집어내면 x-1이고요. 자,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x 요 녀석이 얘를 미분한 거긴 한데 이게 지금 k를 기준으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잖아요. 그죠? k를 기준으로 해서 우미분계선 12, 좌미분계선 마이너스 10입니다. k일 때는 미분 불가고요. 이 녀석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K를 경계로 해서 K보다 오른쪽에는 1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고요. K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습니다. K일 때는 없는 거고요. 자, 얘네 둘을 더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는 둘이가 더해서 나중에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G'X가 12가 되는 점. 이 두 점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12가 되는 점. 이게 중요한데 이때는 이제 X가 2일 때랑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경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더할 건데 K가 지금 얼마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그죠? 이 K가 지금 최소값이 얼마냐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정수니까 이들 중에서 아무거나 아니나 일단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K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은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겁니다. K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이거보다 왼쪽은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할 거예요. 이 점 높이가 지금 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은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여기다 12를 더할 겁니다. 그럼 이 점 높이가 위로 쭉 올라가서 저기 위에 24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으려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24고. 자, 이것이 지금 F'X의 그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F'X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와버리고 마이너스 1 때는 미분계수가 없는 거죠. 그죠? 미분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fx가. F'이 음이 되는 구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K가 만약 마이너스 2, K가 0이라면, 이제 K가 0 돼버리면요. 이 점을 경계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왼쪽은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할 거니까 이 점 높이가 마이너스 12로 내려가고 이렇게 생겨본 그림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함수값이 10이었으므로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전부 다 12를 더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본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F'X가 돼요. 그래서 F'X가 음이 되는 구간, 폭이 1이 되는 구간, 그지? 이걸 만족하는 구간은 m이 마이너스 1이면 딱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가 맞거든요. 이때는 이제 m의 값이 1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 정수 m의 개수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K는 0이 맞아요. 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K가 1이라면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왼쪽은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할 거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2부터 쭉 해서 이렇게 생겨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랑 같은 높이를 갖는 점이 0이고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은 12에서 출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본 그래프가 F'X가 되고요. 이런 경우면은 fx가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됩니다. 두 개가 나와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라 답은 4번이 분명합니다. 13번입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요. 그럼 뭐 분명히 쪼개서 삼각형 두 개로 만드는 건 확실합니다. AB 길이가 7이고 그 다음에 BC 길이가 3루트 7이고 CD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이 각입니다. 지금 알파라고 할게요. 이 녀석은 BCD니까 이 각이죠.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비율이 2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원에 내접하는 거기 때문에 AC변의 길이가 있고요. 그럼 이 AC변 길이에다가 사인 알파를 나눈 녀석이 사인 법칙에서 2R이 되겠죠. 그죠? 근데 동시에 이제 이 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BD변 길이도 역시 삼각형 BCD도 내접하는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사인 베타분의 BD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은데 지금 분모에 해당되는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비율이 2대 3인 걸로 보아 분자에 있는 변 길이의 비율도 2대 3이다. 즉 AC변 길이가 2K면 BD변 길이는 3K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질문의 내용은 AC 길이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4K 제곱을 구하라가 질문입니다. 즉 K의 값만 찾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조물조물 해야 되는데 말이지. 현재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보니 이 BC라고 하는 호에 대해서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죠. 그래서 이 각이 똑같고요. 당연히 뭐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거랑 이거랑도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인데 이거랑 이거랑 각이 똑같을 거고 뭐 이런 등등등의 성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이지 현재 지금 AD변 길이가 모르기 때문에 AD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AD를 끼고 있지 않는 다른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이 각이 가장 낫습니다. 이 각이. 요 두 녀석을 세타라 똑같으니까 자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제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변수는 어차피 K밖에 없으니까. 분모는 2 곱하기 7 곱하기 2K가 될 거고 분자는 7의 제곱 그 다음에 2K의 제곱 마이너스 3루트 7의 제곱 63인가요? 이건데 동시에 BCD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모가 2 곱하기 3 곱하기 3K가 되고 분자는 9 더하기 3K의 제곱 마이너스 63이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값이 같기 때문에 막 뾰룩뾰룩 정리를 하면은 K 값이 구해진단 말이죠. K 제곱 7이 나올 거예요. 구하시오 하는 것은 4 곱하기 K 제곱이니까 2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음의 상수 A입니다. 음의 상수 A고 그 다음에 요런 조건을 만족해요. 자, A가 없으면은 이 간격으로 똑같은 방향이 반복된다고 A가 붙어버리면 이 간격으로 복사한 다음에 A만큼 내리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A가 지금 음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4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1일 때 4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4로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 사이면은 얘가 없으면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데 이게 지금 붙었으니까 얘를 이제 y방으로 평행이동 시켜야 돼. 근데 이제 조건이 뭐야? 어떤 실수든 간에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항상 2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곡선을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y방향으로 a만큼 내려서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a가 마이너스 한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되어주면은 3부터 5 사이엔 다시 또 얘를 또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또 내려주는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k 값이 뭐든 간에 2개, k가 0이어도 2개, k가 음수여도 2개,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분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fx의 그래프인데 fx가 지금 진동형이죠. 그죠? 그렇긴 한데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지 이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 가장 오른쪽 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위의 값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하는 접선을 쭉 그려보면 역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둘 다 기울기가 똑같죠. 기울기가 둘 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x좌표가 2, y좌표가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뭐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직선이 나온단 말이죠. 이 뒤에 상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fx가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지? 그런 상황이라 x가 무한히 커지면 그냥 마이너스 2x하고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 없는 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x분의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합니다. a는 마이너스 4였고요. 그럼 두 개서로 곱한 녀석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긴 한데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여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1,0을 지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인데 1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gt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t는 뭐 식이 간단하죠. t-1분의 ft-f1인데 f1이 어차피 0이니까 뭐 쓰나마나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fx가 1,0을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t-1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t는 1이 아니면은 그냥 요 녀석이랑 똑같아요. 2차 함수예요, 그냥. 이게 gt입니다. 1이 아니면. 1일 때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1일 때는 t가 1이면 그때는 뭐 당연히 f'1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이니까 미분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극한식 중에서 가하식이 있습니다. 가하식을 정리를 해보면 t가 1을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간다. 분모가 t-1이다.
분자는 gt-k다. 근데 이놈의 극한값이 k 더하기 2다. k는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수꼴 극한인 걸로 보아 부정형이 분명하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간다. 즉 g의 리미트에서 t를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극한값이 k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gt는 1이 아닐 때 이 함수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b하고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자,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는 그런 부정형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분모를 미분하면 1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g't입니다. 이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g't의 극한값인데 g't의 극한값이면 요 녀석을 미분한 녀석의 극한값이 되는 거죠. 2t 플러스 a입니다. 이놈의 극한값이니까 2 플러스 a가 되고 이게 k 더하기 2하고 똑같다.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a는 k가 돼버려요. k는 있으나 마나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b가 얼마인지는 여기다가 k 자리 a 집어넣어버리면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gt라는 함수는 t제곱 더하기 at고 마이너스 1이고요. t가 1이 아닐 때, t가 1일 때는 f'1이긴 한데 요 녀석이 어차피 연속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랑 같이 같다는 거죠. 1을 집어버리면 그냥 a죠, a.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나와 조건을 이제 쓸 건데, 이걸 쓰기 전에 약간의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고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3차 함수는 1,0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대충의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fx면요, 1,0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1,0이 변곡점이 아닌 이상 무조건 접선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f'1인데 그 값은 아까 요 녀석이랑 값이 같았기 때문에 이건 기울기가 a가 분명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요 녀석의 기울기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4인 걸로 보아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이 3차 함수 fx는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의 이제 기술을 좀 쓰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할 거니까 x-1에 x제곱 더하기 ax-1입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요, x 세제곱에 a-1의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1차 함수가 3차 함수 fx하고 1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니까 근의 총합은 3차하고 2차항의 개수로부터 1 빼기 a죠. 그거랑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들의 총합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1이 지금 중근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여기가 이제 감마면요, 이 값이랑 아까 이 합이랑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 1에서 만나고 감마에서 접하니까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또 뭐가 되냐 하면 1 하나 없애버리면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2입니다. 실제로 얘하고 얘의 x좌표의 중점이 요 점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말이죠, 이 fx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4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fx는 이 녀석이니까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방식을 풀면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고 양변에 4a를 빠바바 곱해버리면 a 세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6은 0 이라는 방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또 조리제법 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a는 2가 되고요. 이 녀석은 절대부등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판별식이 음이란 말이죠. 만족하는 a는 2 말고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뭐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 지금 질문의 내용은 g에 3을 구하시오니까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그러면 9 플러스 3A 더하기 B인데 A가 지금 2였고 B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이 14라는 답이 이게 G3의 값이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골치 아픈 문제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3차 함수 위에 어떤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들의 총합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b랑 똑같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점, 이 점, 이 점은 항상 x좌표 간격이 똑같아진다는 이런 성질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3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좌표가 3인 점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y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어요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4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이쪽에 지금 1이 있을 터인데 2차 함수란 말이죠. 자, 2차 함수가 모든 2차 함수는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랑 같은 넓이를 갖는 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겠죠. 그죠? 자, 이 넓이가 같으면 이 좌표의 비율이 항상 1대 2대 1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넓이가 아래가 똑같으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좌표 사이 간격이 2니까 이 간격이 1이 되어주면은 정확하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물론 5까지도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에다가 4 들어가면 당연히 뭐 0이 될 거고 4, 5, 6 전부 다 양수 범위니까 n이 4보다 크면 다 0보다 크답니다. 괜찮죠? 이제 문제는 3일 때인데, 자, 4부터 3까지면은 함수값이 음수니까 반대방을 적분하니까 양이 되죠. 4부터 2까지도 양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4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아래 넓이, 위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그려지면은 만족합니다. 이 조건은 항상. 자, 이 다음에 얘보다 n값이 조금 더 작아져서요. 작아져서 그래프가 밑으로 살짝 더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3인 건 똑같은데 이쪽이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됩니다. 반대쪽은 5가 되겠고요. 자, 이런 그림이라면 이번에는 x축 이 부분 넓이보다 이 아랫부분 넓이가 더 큽니다. 무조건. 이게 더 커지겠죠. 아까 이게 똑같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4부터 왼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아랫부분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요. 4보다 오른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5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일 때만 0 이상이 되어주면 그 다음 6, 7은 뭐 항상 양수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최대한 밑으로 내렸을 때 m이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인데 m이 최소가 되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어디만 성립하면 되냐면 4부터 5까지 적분한 값이 0 이상이면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fx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3,m이었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을 4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합니다.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니? 3분의 1의 x-3의 세제곱이고 거기다가 5 넣고 4 넣고 더하기 상수니까 뭐 m 되겠죠. 그죠? 자,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 5 집어넣으면은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집어넣으면 1의 제곱.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3분의 5를 대입하면은 7이군요. 그죠?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게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m은 최소 마이너스 3분의 7이다가 됩니다. 이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최소값은 요 녀석이 되고요. q가 이제 마이너스 이거 아니면 f0죠. 참. 쏘리. 자, 이거 q는 아니고 그러면 fx의 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가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경우고, 지금 질문의 내용은 f0의 값인데 f0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f0도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 경우가 f0가 최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f0의 최소값은 0 집어넣으면은 9 빼기 3분의 7 3분의 20인가요? 이 녀석이 최소값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할 차례인데
이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거죠. 아까 사콤마형을 통과할 때는 성립했습니다. 그럼 저거보다 더 큰 경우가 성립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의 모양이 꼭지점은 3인데 4일 때가 만약에 양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이쪽에 2일 때도 양이고 1일 때도 양이 되어서 이 X축 윗부분 이 부분 넓이가 아랫부분 넓이보다 더 크다가 돼버리죠. 여기가 지금 이 부분 넓이가 이 부분 넓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4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음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지? 이 경우면 1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당연히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 4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일 때 함수값이 양이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4가 딱 0일 때 이때가 가장 그래프가 가장 위로 올라간 케이스고, 이 함수면은 x-2에 x-4니까요. 그냥 얘가 fx니까 f0의 값은 8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p입니다. p. 그래서 최대값은 8, 그 다음에 최소값은 3분의 20. 이 둘을 서로 곱한 다음에 3을 곱하세요. 얘랑 얘랑 곱하고 3을 곱해버리면 분모가 없어지면서 16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살짝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그려보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연수 n이고요. 로그 2x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n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로그 2x 그래프는 1,0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납작한 그래프죠. 이 녀석이고요. 이 곡선과 기울기가 n인 직선이라고 있습니다. 뭐 n이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점이 pn이고 x좌표가 큰 점이 qn인데,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힌트가 딱 나온 거죠. 이 녀석은 기울기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1대 n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1이고 이게 n이면 딱 정확하게 빗변 길이가 이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pn과 qn 사이에는 무조건 x좌표는 1 차이 나고 y좌표는 n 차이가 납니다. 지금 p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an입니다. y좌표는 로그 2의 an이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qn의 x좌표는 an 플러스 1이 되고요. y좌표는 로그 2의 an에다가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n만큼 올라가니까. 자, 이 녀석이 이 곡선의 점이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an 더하기 2는 로그 2의 an 플러스 n이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로그식이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좌변으로 보냈으면 로그 2의 an분의 an 더하기 2일이 n입니다. n이면 로그 2의 2의 n제곱이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 2 없애고 뾰롱뾰롱 정리를 하면은, 자, an은 뭐가 나오니 하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됐고요. 자, 이제 구하시오가 이 녀석이죠. 이겁니다. 시그마 속에 k 해서 1부터 5까지인데 2의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n이 지금 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an 플러스 1이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분수꼴이 함수니까 이거는 뭐 부분분수 말고는 없죠, 그죠? 부분분수로 나누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뒤에 분모에다 앞에 분모 뺀값이 2의 n제곱이니까 분자분이 딱 없어진단 말이죠. 요 녀석이네, 요 녀석. 축차 대입법으로서 나열을 하게 되면 처음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축차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바바바박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63분의 1인가요? 이게 돼요. 63분의 60이라고 하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PQ로 합을 구하시오니까 이 분모 분자의 합이면 125, 뭐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역시 공통의 뭐 마지막 문제는 수열 나열형입니다. 관계식이 3개짜리라 조금 귀찮긴 하네요. 10보다 작을 때는 3배 하시오. 10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면은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건 한 자릿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10보다 크거나 같은 짝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라, 뭐 이건데, 세 번째 항이 1357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랑 두 번째 항의 이 조건이랑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는 반복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3을 기준으로 이제 양방향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A3이 지금 13579가 가능하니까
이 다 나열을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열하기 편한 것은 뒤쪽 방향 나열하기 편하니까 일단 이 뒤쪽부터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몇 개까지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넉넉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이면요. 1보다 작으니까 10보다 작으니까 3이 될 거고 다시 또 10보다 작으니까 9가 될 거고 10보다 작으니까 27까지 가겠죠. 자, 27이면은 10 이상의 홀수이므로 10으로 난 나머지 7이 됩니다. 다시 한 자릿수니까 3을 곱해서 21 되고요. 그리고 또 10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이므로 10으로 난 나머지 1이 되고요. 그럼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됐으니까 3, 9, 뭐 이게 같은 게 반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3이 만약에 3이면은 요 라인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9 되고 27 되고 7 되고 21 되고 1 되고 3 되고 9 되고 이렇겠죠? 자, 5면은요. 3을 곱해서 15. 그 다음에 10으로 난 나머지 5. 그 다음에 다시 15, 5. 이게 반복이 되는 숫자군요. 7이면은 여기 이제 요 라인하고 똑같으니까 21, 1, 3, 9. 그 다음에 27.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인 경우는 역시 이제 이 라인하고 똑같죠? 27, 7, 21, 1, 3, 9.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른쪽 방향이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A2하고 A1의 값을 구해 볼 건데, 자, A2는 20에서 30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A3에다 3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10 이상의 자연수면은 짝수면은 그지? 2배하고 1을 더해버리면은 20보다 더 큰 짝수가 세 번째 항이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 항이 역시 두 번째 항 20에서 30 사이면은 거기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은 한 자릿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 두 번째 경우 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에서 30 사이에 홀수이면서 10으로 난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는 21이고 얘는 23이고 25고 27이고 29인 거죠. 여기까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1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자, A1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3을 곱해서 21이 돼야 되니까 7이 될 건데, 자, 7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거든요. 아까 분명히 A1하고 같은 것을 만족하는 2 이상의 자연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7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니? 그러면은 AN을 10으로 난 나머지가 2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머지니까 이제 한 자릿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두 자릿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요. 그럼 이 값에다 1을 빼고 2를 나눈 값이 될 거니까 1 빼고 2를 나누면 10이 되겠죠. 얘는 10 이상의 짝수 되고요. 그 다음에 DJ 숫자를 보면은 반복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첫째 항으로서 10은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A2가 만약 23인 경우라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눴을 때 안 되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1을 빼고 2를 나눌 거니까 11이 되는데 짝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되는 게 없어요. 자, 25인 경우면요. 역시 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경우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1을 빼고 2를 나눠서 12인데요. 12면은 짝수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반복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10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이면요. 3으로 나누는 9가 됩니다. 이 뒤에 숫자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9는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 10 이상의 짝수인 경우라면 1을 빼고 1을 나누어서 13이 되는데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7인 경우는 안 된다가 되고요. 29면은 4으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조건을 쓰면은 1을 빼고 2를 나누어서 14가 나오는 거죠. 얘는 10 이상의 짝수가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반복되는 숫자도 없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A1의 값은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셋을 다 더한 것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이 투스에서 나온 나열형 수열 문제치고는 조금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까지 해서 원래 처음 본 모의고사 공통 사전 문항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